반갑습니다. 켜져 있는 거죠? 저는 KT에서 5G 그리고 기가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성환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그 비대면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 좋은 지혜 말씀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 이 자체가 통신인데, 통신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연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G 같은 경우 무선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기가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기가 인터넷 아시죠? 유선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가상으로 연결하는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점 자체가 비대면을 지향을 하고 있고, 저처럼 통신하는 사람들이 늘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진화하려고 했던 그 지향점 자체가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뉴노멀 시대 새로운 기술 5G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라고 숙제를 받았는데, 이 5G도 알고 보면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리치하고 좀 더 리얼하게 연결해주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동통신 기술 발전이 여러분들 늘상 봐왔을 건데, 사실 원지 때는 지금은 뭐 거의 사용도 잘 않죠. 여기 MZ 세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음성으로 이렇게 통하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문자로 대부분 이렇게 대화를 소통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때는 또 음성 통화할 때는 이 전화기만 들고 다녀도 굉장히 폼이 났죠. 요즘 말로 굉장히 플렉스한 시대였는데, 그때가 원지 시대고요. 그리고 이제 2G 때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을 상용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2G 때는 문자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문자가 굉장히 소소하게 느껴지죠. 문자가 서비스가 됨으로 해가지고 정보통신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통신이었고요. 문자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정보통신이라 표현이 등장을 했고, 저희가 2G 시대 때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그런 입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3G 때는 이제 저희가 망이 좋아지면서 메가급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니까 여러 가지 오프라인에 있는 서비스들이 스마트폰 위에 앱 서비스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의 서비스들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4G 시대 때는 그것들이 굉장히 더 심화됐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대중화되면서, 아마 전 세션에서 그 최재봉 교수님이 그 호모 사피엔스 저자 최 교수님 강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통신이 그냥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 문화,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됐던 게 이 4G LTE 시대인 거죠. 그래서 저희 통신의 발전이 이런 산업의 영향과 비춰서 보면은 2G 때까지는 통신 발전이 통신업 그 자체에 제한돼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은, 3G부터는 여타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산업 지형을 만들기도 한 거죠. 사실 지금 SNS나 이런 소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의 산업군이 새로 탄생한 거고, 기존의 산업도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도 스트리밍 산업이라는 게 3G 때 생겨났는데, 그리고 4G 때는 OTT라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이런 미디어 스트리밍 산업이 새로운 지형이 생겨난 거죠. 그런 새로운 산업 지형이 생겨나서 기존의 유료 방송이나 이런 지형들을 흔들기 시작한 거고요. 그때가 지금 4G였고, 지금은 바야흐로 5G 시대죠.
여러분들 5G에 대한 기대는 참 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망스럽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5G가 갖고 있는 꿈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면 뭐가 좋겠습니까?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LTE보다 10배가 더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반응 속도 빨라지면 자율정지도 훨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G는 1평방킬로미터에 100만 개의 연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나 또 스마트 팩토리, 만물이 연결되는 이런 초연결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5G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5G 통신 서비스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연결이라는 더 굉장히 리치해진 연결 서비스를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5G라는 것이. 그 리치해진 연결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각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할 때 융합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AIBC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AI, IoT, 이런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첨단 기술이 산업, 사회, 경제 전반하고 융합돼서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융합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융합혁명의 가장 선결 요건이 하이퍼 커넥티비티입니다. 초연결성입니다. 그 초연결성에 기반이 되는 기술이 5G 기술이라는 겁니다. 혹시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 경기에서 이겼죠. 완승을 했잖아요. 알파고는 구글이 만든 거죠.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구글이 알파고를 만들었을까요? 뜬금없이. 유튜브에 하루에 올라오는 동영상 컨텐츠 양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볼 만큼의 양이 하루에 올라온답니다. 근데 그 많은 컨텐츠를 유튜브는 메뉴도 없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컨텐츠에 맞춰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AI거든요. 그래서 알파 같은 그런 AI에 구글이 관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커넥티비티 사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이 빅데이터들을 감당해내려면은 이 사람의 지능 가지고 해결 안 되기 때문에 AI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한 세트인 겁니다. 실제로 5G는 그 아래에 있는 인프라이고, 그리고 산업과 연결되면 산업의 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시작이 5G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에는 5G 커넥티드 되면은 그 산업이 분명히 변한다.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바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산업에 5G 커넥티드 됐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직은 5G 서비스가 잘 잡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고, 지금은 사실은 그 산업의 내부에서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저희들은 사실 외부에서 통신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들여다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섯 개 분야에서 최근에 나온 유스 케이스하고 실증된 사례들 중심으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안 안전 분야의 5G 커넥티드 사례입니다. 이건 현대중공업 사례인데요. 자료만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죠. 근데 저기 보이는 그 카메라에 고가 크레인에 설치된 그 CCTV가 초고화질 카메라인데 여기에 360도 카메라고 초고화질 카메라고 여기에 5G 커넥티드가 돼 있는 겁니다. 5G 커넥티드가 되면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 넓은 작업 현장을 빠짐없이 감시할 수도 있고 또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 이상이 감지됐을 때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모를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카메라에 연결된 5G 커넥티드를 타고 AI 플랫폼으로 가서 AI가 조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내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안전모 어느 위치에 서 있는 어느 작업용은 안전모 쓰셔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 카메라가 뭔가 위험 구역에 사람이 접근하면은 그걸 발견해서 바로 또 얼럿을 주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잠시 동영상이 있는데 저희하고 현대중공업 같이 만들어진 짧은 동영상 클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이 좀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 좀 과장된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5G 커넥티드가 심화되면은 충분히 이런 상황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격 협업 분야에서 5G 커넥티드 사례입니다. 뭐 디지털 트윈 다 아시죠? 이런 제조 공정 라인에 디지털 트윈이 구축이 되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제조 공정 라인을 그대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결되는 IoT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조 공정 라인을 다시 원격 조작하는 그런 것들도 이미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로봇에 보면은 비전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비전 센서가 저희들 눈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컨디션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 불량품이나 오류를 찾아내는 데는 그날 컨디션에도 좌우지하지만 이 비전 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비전 센서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5G 통해서 AI 플랫폼을 보내면은 그 AI 플랫폼이 그걸 정품하고 비교해서 그 오류분을 바로 골라내가지고 이 작업대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현장의 트러블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숙련공하고 비숙련 직원들이 혼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숙련 직원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비숙련 직원들은 이 5G가 연결된 AR 글래스를 통해서 그 비숙련공이 보이는 화면들을 숙련공이 그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원격으로 작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분야에서 5G 커넥티드 사례입니다. 자율주행 이야기는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 갈 길이 많은 것 같죠. 근데 이건 현대 모비스 사례입니다. 현대 모비스 사례인데 현대 모비스 아시겠지만은 자율주행 관련한 부품도 생산하고 관련한 기술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얼마나 원시적으로 테스트를 하냐면요. 자율주행 차량에 라이다나 카메라 센서를 붙여가지고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축적된 데이터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연구소까지 가져오는데 이동하는 데만 5일 걸립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자율주행 차량에 5G가 커넥트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연구소로 넘어오고 연구소가 그리는 그 맵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저희들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그 출발점에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의료 분야에서 5G 커넥트 사례입니다. 이건 그 서울 삼성병원에 적용된 사례인데요. 교수동이나 캠퍼스동하고 병원하고 일정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교수동에 있는 교수진들이 진료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화상을 통해서 협력 진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례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사례인데 이건 응급의료 상황에서 구급대 차량에 환자가 타는 순간부터 세브란스 병원의 전문의가 관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본 것 같아서 빨리빨리 좀 넘기겠습니다. 이 영상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류 분야인데 사실 택배에도 5G가 커넥트 되면 전혀 다른 택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론이 가지고 있는 기능 외에 훨씬 더 많은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실제로 드론을 통해서 실시간 영상 중계도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드론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를 하는 게 아니고 드론에서 촬영된 것을 녹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저희가 야외나 스포츠 중계 나가려면 케이블 끌고 가서 중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5G 모듈만 갖다 꽂으면 됩니다. 방송 카메라 뒤에 NMG 모듈에다 5G 모듈만 들어가면은 충분히 중계가 가능한 거고요. 그것도 그냥 방송용 기존의 이런 FHD뿐만 아니고 매트릭스나 훨씬 더 실감형 컨텐츠들까지도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방송 송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바로 사실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는데 저희 통신 서비스도 5G로 물론 아까 5G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5G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서비스들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5G가 바꿉니다. 그래서 5G 네트워크는 지금부터 기대 이상의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커버리가 확장이 될 겁니다.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48개시의 아웃도어 쪽에 100%를 확보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대한민국 85개시 동지역의 100%가 아웃도어 커버리가 100%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2년, 23년에 정말 동지역 방방곡곡 거기까지 5G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 아웃도어가 확보되면서 이 큰 빌딩이나 지하철 이런 데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지금 확보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올해 그 아이폰 11이 11 출시가 10월 30일 날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1차국에 포함돼서 출시가 되는데 5G도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1년에 보통 30개 이상의 스마트폰 출시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80% 이상이 5G로 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폰도 기존의 폼 팩터가 아니고 지금 폴더블이나 이런 윙 같은 전혀 다른 팩터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디바이스들 이런 VMD 그러니까 HMD나 그다음에 글라스, 드론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차 여기에도 다 5G 커넥트가 될 겁니다. 그럼 저희 통신 서비스는 어떻게 바뀔까요? 저희 통신 서비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음성 서비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영상으로 바뀔 겁니다. 왜 그러면 네트워크가 리체지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도 리체집니다. 같은 가격이 리체지는 서비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도 리체지는데 그래서 음성 서비스도 영상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도 예전에 음성에서 대부분 문자로 바뀌고 있고 문자가 이제는 영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튜브에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고 틱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 자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언어가 지금 바뀌고 있고 저희 통신 서비스도 그런 언어 변화 트렌드에 맞춰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도 여러분들이 자기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걸 아바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쁘게 처리하는 뷰티 기능들을 담아서 그런 기술 적용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걸 때 울리는 신호도 더 리치해집니다. 기존에는 그냥 통화 연결음이 들렸다면 이제는 비디오 링이 가는 겁니다. 자기가 발신할 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받는 사람한테 표현하고 싶은 것을 영상에 담아가지고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그 영상을 보면서 보고 전화를 받는 것이고요. 그것도 반대로 내가 전화를 받는 사람인데 항상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저 결혼합니다 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거는 사람은 저 결혼 안내 영상을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서비스들이 내년이면 전 사업자가 상용화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도 굉장히 더 리치해집니다. 지금 적어도 카카오톡 수준의 리치해진 문자로 바뀝니다. 지금도 뭐 아시겠지만 채팅 플러스라고 이미 알게 모르게 지금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자에서도 보낸 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카카오톡들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톡처럼 많은 문자, 많은 파일 이런 것들도 보내는 것이 가능하고 데이터 요금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서비스도 훨씬 더 리치해집니다. VR이나 AR 이런 컨텐츠들이 뭐 주먹구구식으로 많은 컨텐츠들이 생성은 되고 있는데 유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제작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G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은 그걸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미디어를 지금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는 것처럼 VR이나 AR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로 나오고 있고 게임이나 또 회의, 사실 오늘 같은 회의도 VR 회의가 가능한 겁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여기에 입장에서 제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 각 자리에서 그 좌석에 배치된 자리에 앉아서 가상으로 이 세미나 대강당 룸만 있다 그러면 각자의 자리에 입장해서 저는 강의하고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그런 VR 회의도 컨퍼런스도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응용한다면은 훨씬 생활이 더 윤택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갑자기 제가 통신 이야기하다가 왜 게임 이야기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망이 리치즘에 따라서
산업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3G 때는 저희가 음악 산업이 바뀐 겁니다. 음악이 스트리밍으로 바뀌면서 진이나 멜론 같은 이런 스트리밍 사업자가 등장을 했고 산업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관련 산업 생태계를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5G 때는 미디어가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시즌을 냈던 거고요. 이제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거고 저희가 5G 때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게임 분야입니다. 게임은 굉장히 반응 속도가 중요한데 5G는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이 게임사가 아닌 저희 같은 통신사가 됐든 아니면은 포털사가 됐든 유수의 사업자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게임 플랫폼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를 기회로 보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다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